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 작가입니다. 자, 여기 신형 2023년형 포드 익스플로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새 차를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도움으로 제가 한번 담게 됐고, 방금 나왔어요. 방금 출고된 거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눌러서 이렇게 뭐 열쇠도 빼서 할 수 있는, 제껴서 배터리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는 거죠. 일단 자동차는 출고가 되면은 뭐 장점을 굉장히 많이 일단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참 많이 더워서 지금 실내에다 놓고 방송 찍는다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몇 가지 하자가 보이네요. 하자부터 보여드리고 이제 가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살짝 와보시면은, 자, 여기서 한번 카메라가 멈춰볼까요? 제가 움직여 볼게요. 아니, 김 PD님 이쪽으로 저를 찍어 주셔야 돼. 이쪽에서. 자, 왜 그러냐면요, 조금 더 이렇게 나오셔야 돼. 그렇죠. 쫙 보시면은, 저도 과장님이 얘기해 줘서 알았거든요. 여기가 혹시 돌출된 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은 광대뼈가 조금 튀어나왔다는 느낌이 드실 텐데, 단차가 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모셔볼게요. 작은 애교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에서 보면 좀 티가 날까요? 글쎄, 제가 봤을 땐 카메라로 거의 티가 안 날 것 같은데, 티가 안 나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똑바르지가 않다는 거죠. 뭐 그런 단차 정도 발견됐고, 그 밖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보여요? 차이점 느껴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살짝 아니에요? 그렇다. 지금 카메라에 아주 미세하게 보일 그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아메리칸 감성이기 때문에 약간 견고하고 튼튼한 그런 면모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갖고 있을 때 뭐 단점적인 요인보다도 장점적인 요인이 많으니까 그 점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이 비슷한 가격으로, 과장님 이거 얼마 주셨죠? 6,150 풀옵션, 그죠? 풀옵션. 네. 2.3 에코 부스터 엔진이 이제 계속 종속이 되는데, 6천만 원대의 풀옵션을 찾는다면은 아마 흔치는 않을 거예요. 일단 외형을 한번 쭉 보시고 들어가야겠죠. 요즘 국산 차량들도 타이어의 브랜드를 상당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미쉐린 타이어에 프라이머시가 들어가 있고, 휠은 20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2호에 55R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대하고 웅장하다는 느낌을 받고, GV80급 같은 경우도 이제 옵션에 따라서 최상위는 22인치까지 적용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좀 과하게 크다는 느낌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면모도 있고. 자, 방금 출고가 됐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저희 방송 찍으라고 그대로 딜러분한테 받은 내용을 보여드리는데, 자,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 사은품이죠. 야, 이렇게. 그리고 고사를 지내시려고 막걸리까지 지금 준비를 해 놓으셨고, 블랙박스, 그리고 우산, 코일 매트, 키홀더, 그리고 핸드폰 미끄럼 방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래서 풍족하게 있습니다. 사실 아직 익스플로러를 경험 못 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카니발급 정도로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한 뭐 캠핑에 있어서 크게 쓰시는 범위도 이 차량이 맞고, 데일리에 쓰시기에도 충족하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기 밖에 있는 스타리아를 제가 운행을 하지만 그 차량을 경험을 하고 얘를 보더라도 절대 작은 크기가 아니라는 거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이프티 잘 들어갔나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이제 다치다가 이제 걸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어깨 쪽 한번 더 해볼까요?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그런 범위도 보여주고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게 이제 탑승을 하게 되면은 일단 편하긴 합니다. 근데 약간 엉덩이 범위, 이쪽 이제 허벅지 라인까지 아래에 닿는 범위는 조금 귀여운 느낌이 좀 드는 것도 맞아요. 심플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자,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여기가 늘 그런 느낌은 좀 많이 들었어요. 자, 그거 특징 살펴보시면 되고. 예. 대표님, 아이고, 오셨군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 차에 대한 재원이 이렇게 아하, 나와 있어서 좋네요.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7인승, 그죠? 그리고 뒤에는 지금 트렁크에 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모는 이제 내려놓은 상태가 되겠고, 익스플로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차량을 선호하시는 범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패밀리 세단, 패밀리 SUV로 타시는 경향이 많은 거니까, 가정을 생각하신다면은 크기와 규모를 먼저 챙겨 보시면서 차량을 선택할 때 익스플로러를 반드시 넣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천안에서 구입을 하셨고, 사실 이 차량은 출고되기 기간까지 지금 3개월 이상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국 지역마다 좀 상이한 기간이 있겠지만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해서 이렇게 팔걸이식으로 쓰시면 되겠지만,
여기도 독립적으로 탑승을 하실 수 있게끔 1인석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텐션이 좋네요. 한 분 한 분 한 분 앉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자, 공조기 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일단 이쪽으로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또 하나 보이기 시작을 하네요. C타입하고 USB 단자도 있고, 이쪽으로는 220V 인버터 150W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국제 표준 기준으로 되어 있군요. 소켓이 이렇게 되어 있고, 다열식입니다. 그래서 해서 되어 있고, 열선도 여기 있네요. 그죠? 불을 켜야 시인성이 좀 생기겠네요. 끄고 위에 아래로 송풍 연결할 수 있는 범위가 되고, 이거는 뭘까요? 아, 컵홀더군요. 이렇게 열리는 방식이 좀 특이하네요. 그죠? 많이 부드럽네요. 어찌 보면 이 느낌은 일본 차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네요. 도어 트림 같은 경우는요, 스피커가 도어 캐치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큼지막한 아메리칸 스타일의 어떤 고유의 특성상 좀 거친 움직임에도 손 그립감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범위, 손잡이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도어 포켓 쪽으로 페트병 큰 건 안 들어가겠지만 1리터 미만 충분히 들어갔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커튼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올려서 걸고 됩니다. 커튼이 있다는 게 어디예요, 사실. 그죠? 각도를 좀 누워보면은 어느 정도 범위에서 좀 걸리긴 하는데, 약간 이렇게 리클라인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잡이도 있고 범위가 되네요. 옷걸이도 있고, 송풍 라인, 그리고 조병도 적용이 되어 있고, 2022년 이전의 모델도 그렇고 계속 연결이 되면서 좀 상승되는 어떤 편안함을 계속 안겨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흔적들이 좀 느껴집니다. 제가 사실 2020년, 2021년형도 경험을 해보면서 운행을 해봐도 그렇고, 편의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적으로 지금 개량돼서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하는 면모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는 미세하게 변하지만 편의성을 최대한 많이 가져다 주려고 하고, 시트의 구조와 여러 가지 면모도 그런 식으로 거듭이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좌석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잠궜다 열었다는 건 터치 개념이 되는데, 열쇠가 지금 있지만 열쇠가 없어도 디지털 키로 인식을 해서 열고 닫게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잠그는 거는 네, 잠그는 거는 이렇게 하면 잠겨지고, 잠깐만요. 네, 백밀러 잠겼어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세팅하시면 되니까.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열쇠가 안에 있어야 되는군요. 열쇠를 이제 굳이 예. 들고 다니지 않아도 여기 안에다가 열쇠를 다 넣어만 놔도. 주머니에 뭐 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도어는요, 크기에 비해서 가볍습니다. 자석을 하나 갖고 와 볼게요. 요거 실리콘 코팅되어 있는 요걸로 한번 써볼게요. 구매에 있어서 여러분 참고하실 게, 꼭 디자인과 편의사항만 보시는 게 아니라 평소에 연비 같은 걸 생각한다면 경량화를 얼만큼 했나도 중요하잖아요. 자, 철판이구나. 철판이에요, 철판. 그죠? 철판. 이런 데는 당연히 플라스틱. 휀더 한번 가볼까요? 철판. 본네트는, 자, 여기 알루미늄이네. 알루미늄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본포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전면, 세 바퀴 돈거 같은데? 네? 세 바퀴 돈거 같은데? 네, 여기 철판으로 되어 있고요. 플라스틱. 자, 뒤쪽 도어도 철판, 여기도 철판, 그리고 트렁크. 철판 되어 있네요. 이제 하나 알게 됐네요. 본네트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지붕도 철판으로 되어 있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어 열고 들어갔을 때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는 이제 과장님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 쓰다가 불편하시면 분명히 하시는 범위가 되겠죠. 유추 지지대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조절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유추에 대한 범위도 사실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차량이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장거리를 좀 많이 뛰시거나 운행에 있어서 좀 자세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요추를 좀 밀어주고, 그런 차이점이 굉장한 차이를 보여주긴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해외 명차들이 편안한 이유는 우리의 허리를 잘 지지해주는 시트를 적용을 해서 그래요. 무조건 물렁물렁하고 편하게 보이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저기 느낌이다. 버켓 시트 느낌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몸을 감싼다는 느낌이 맞는 것 같고, 전면에 이제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도드라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네트의 이 굴곡진 이 캐릭터 라인은 운전할 때 이 차량이 파워풀한 느낌을 많이 더 극대화시켜서 가져다 주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오늘 이 차량을 받아오실 때 그 점을 또 하나 강조를 하셨어요.
엑셀레터가 상당히 예민하다. 그래서 기존에 운전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엑셀레터 민감도에 있어서 둔감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익스플로러를 출고하셔갖고 운행을 하시거나 시승을 할 때 느껴보시면은 굉장히 예민성을 좀 초기에 심어놨다는 그런 표현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제 시야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옵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온 상태로 한번 올려보면요, 이쪽으로 한번 온해서, 자, 전원 넣었고요. 문 한번 닫아볼게요. 네. 아이고. 라디오예요. 네, 라디오 소리였고요. 공조기가 켜져 있네요. 그죠? 공조기 잠깐 끄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은 계기판의 시인성 많이 넓고 좋아졌네요. 그리고 GPS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스플레이 어떤 환경과 이런 것들은 이제 브랜드에 따라서 느끼는 감성 자체가 확연한 차이를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총 주행 키로수 이런 범위들도 시인성이 좋기 때문에 운전할 때 여러 가지 시야적인 어떤 분산이 있어도 바로 인식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자, 핸들의 이 기능 하이패스가 안 들어가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 같고요. 차선 이탈에 대한 범위를 이제 핸들을 확인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잘 포함이 되어 있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기 때문에 리셋하고 차간거리 유지를 하면서 편하게 사용하시는 범위가 되겠죠. 요걸 눌러서 활성화시키고 차간 거리를 조절하시고 캔슬 시키거나 속도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블루투스를 사용을 해서 설정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오디오에 대한 컨트롤 기능이 있고요. 방식은 국산차랑 동일합니다. 이걸로 이제 턴 시그널 램프 깜빡이를 조절하시면 되고, 차선 이탈에 대한 기능이 또 여기 들어가 있군요. 그렇군요. 와이퍼 움직일 때 조절하는 스틱도 여기 있고요. 우적 감지 기능이 아마 이쪽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면창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지만 시인성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굴곡진 이쪽에 그 대시보드 밑에 시선의 흐름 아래쪽으로 분산시켜서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보셔도 공조기의 어떤 조절 범위, 그리고 오디오에 대한 조절 범위, 시트에 대한 컨트롤 조절 범위도 직관적이기 때문에 조절은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한번 꺾어서 들어갔다는 자체가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준다고 보시면 그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웹을 한번 눌러볼까요? 웹 찾기, 닫기, 설정, 차량. 제가 살살 눌렀군요. 국내에 이제 들어오면서 한글어로 또 바뀌는 거죠. 조명, 와이퍼 한번 눌러볼까요? 빗물 감지되어 있네요. 여러분, 귀엽지만 다 들어가 있는 범위가 되겠고, 요즘 국산차들도 워낙 요 화면창이 좀 커지니까 그런 면모는 수입차에 있어서도 국산을 기반으로 많이 반영을 하는 범위라 생각이 또 됩니다. 자, 이쪽은 이렇게 눌러서 요걸 눌러야 되는구나. 눌러서 비교적 큰데요. 비교적 커요. 그리고 무선 충전이 아닌가? 무선 충전이 여기도 있어요. 와, 여러분 이쪽도 있고요. 여기도 있네요. 요거는 무선 충전이 아닌가 보다. 요거는 포켓이구나. 그냥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선 충전? 예, 무선 충전이 이쪽에 있군요. 자, 드라이브 모드와 경사로 내려갈 때 속도 유지 기능 있죠. 그리고 이건 트랙션, 그러니까 차량의 어떤 바퀴 회전수 모드에 따른 별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 스탑앤고 기능이 이렇게 활성화, 비활성화 될 수 있는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되어 있고요. 다이얼식으로 기아 변속할 수 있는 범위가 또 됩니다. 로우 트랙션 비롯해 갖고 여러 가지 범위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니까, 그런 면모도 그냥 직관적으로 쉽게 조절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안쪽으로 무엇이 있는지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시거잭이겠죠? 이쪽이군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구나. 손잡이가 여기 있구나. 자, 시거잭과 그래요? 살짝 얕게. 그래요. 열쇠는 이제 스마트 키 이렇게 두 개가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 넣을 수도 있나? 두 개도 들어가네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여기가 깊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흔들리는 음료수로도 넣어도 보관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비상등 한번 켜보실래요? 그럴까요? 이렇게 데일 라이트라고 하죠. LED로 처리된 범위랑 비상등이 활성이 돼서 램프의 소리가 포드만의 소리인데, 이게 포드 머스탱 같은 경우는 따락따락 말발굽 소리가 나요. 말발굽 소리가. 근데 얘는 이런 소리를 또 보여주네요. 다시 끄고. 자, 이제는 다른 표현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입장으로 이제 보여드리면은, 핸들이 과거에 비해서 크기가 적당해지는 느낌이 점점 드는 이유는 왜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에 있는 그 실버랑 이 톤 매칭이
뭔가 와이드한 느낌을 좀 주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전의 모델들은 제가 드라이빙을 했을 땐 좀 작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조금 그런 면모에서는 적당한 크기로 계속 활성화되는 것 같고, 핸들의 높낮이 조절하는 것도 이제 오토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옵션은 풍족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위아래, 여기 이제 라이트 조절할 수 있는 범위, 이거는 끈 거, 미등만 들어온 거, 오토 라이트, 이거는 상향등 뭐 되는 거죠. 서라운드 스피커는 이쪽에 보이지는 않네요. 이쪽으로 들어갔네요. 그죠? 메모리 시트 3개가 들어가 있고, 뱅앤올슨 스피커 좋은 게 들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굉장히 센 우퍼가 있고, 본네트 여는 건 두 번 당기라고 써 있는데, 이게 BMW랑 동일하게 되는데, 일단 열어만 놓을게요. 하나, 둘 당겨놨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겠고, 요게 하나 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시트 포지션을 설정을 하실 때 계기판이 안 보이게끔 핸들을 설정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계기판의 모든 영역이 다 보이게끔 핸들 높이를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본인 키 높이로. 그리고 약간 구부리시는 게 좋은 거 당연히 알죠. 이렇게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목이 오고 내렸을 때 이렇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범위를 활성화시키는 게 좋으신데, 이때 굉장히 이 나머지 디자인들을 아래로 내려놨어요. 커맨드 시트 포지션이라고 하죠.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에서 볼 수 있는 대시보드 낮은 포지션이 그대로 나가 있고, 초보자분들은 약간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본네트의 저 캐릭터 라인이 우람하고 길거든요. 그러니까 세이프티 존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안전상 고려한 면도 많이 큰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모를 본다면은 안전을 하나, 운전할 때 초반에는 약간 무서울 수도 있다, 이런 걸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선루프 있는 모델을 하셨고요. 선글라스 케이스도 있고, 여기 기타 조절 버튼들도 풍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버튼류들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우리 여성분들이 만약에 운전을 하셔도 이쪽을 열어서 이렇게 거울도 되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핸즈프리 마이크가 또 들어가 있고요. 내리기 전에 추가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차량의 이제 전체적인 길이죠. 전장이라고 그러죠. 5,000이, 그러니까 5m가 넘어요. 5,050입니다. 그러니까 국산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5,200까지 가는데 굉장히 큰 거죠. 초보자분들은 익스플로러를 주차하기는 좀 벅찰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산타페 기준으로 한 1, 20cm가 큰 거니까 그러면 뭐 좀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보시는 게 맞겠죠. 이쪽으로 이제 도어가 감싸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타고 내릴 때 여기에 우리가 이물질 같은 걸, 만약에 흙탕물이 묻거나 그래도 옷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완전히 감싸주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뭐, 왜냐면은 이제 이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지만, 원래 포드라는 회사가 독립적으로 가다가 랜드로버를 잠시 가져갔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랜드로버 기술을 많이, 지금은 따로 분리가 됐지만 그런 기술들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의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의 표현이 많이 묻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쪽에 서 계신 김에 하나 보여드리면 휘발유입니다. 마개는 없습니다. 그냥 찔러서 넣고 보충하시면 돼요. 자, 엔진룸 한번 보고 본 영상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 맞다. 이거 2번 당기는 거다. 그래서 레바는 없다. 여기 있네. 자, 이게 과장님, 그게 좀 아쉽네. 그죠? 예. 본네 슈바가. 예. 쇼바를 팔아요. 공동구매. 그렇군요. 이쪽에다 달면 되겠네. 예. 알루미늄이라 굉장히 가볍거든요. 예.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손가락으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워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계산이 된 것 같고, 자, 보시면은 2.3 에코 부스터 엔진이 생각보다는 작아요. 경량 처리가 되어 있어요. 엔진 자체를 경량화 시킨다는 거는 사실 그만큼 제조사에 기술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들으시면 되겠고, 여기 스트럿이 있습니다. 이 스트럿은 차체 강성도를 올리고 뒤틀림과 이런 범위에서 잡아주는 많은 역할을 하는데, 얘마저도 강성으로 잘 들어갔다는 거죠. 강성은 스틸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강성마저도 알루미늄으로 한, 가끔 다른 일부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스틸이 저는 낫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붙여봤습니다. 안에서도 자, 이렇게 자석이 붙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는 당연히 철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꽉 붙는다. 여기 알루미늄이네. 독특하네. 알루미늄이에요. 여기는 당연히 철이고,
과장님 이거 차 프레임이 알루미늄인데? 외형만 철로 했구나. 네.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교통사고 나서 또 차량을 수리할 때 기본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많이 대형 사고 빼고는 안 고장 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는 이제 저렴하게 교체할 수 있다는 범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계산했네. 엔진이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라 좀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 지금 이거 붙여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원가정을 한 게 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왜요? 이 호수가 그냥 철물점에서 파는 그런 호수 같이 말랑말랑해서 부풀어 오른대요 이게. 그렇구나. 터보가 이제 터지면. 근데 터진 사례는 거의 없죠. 없죠. 부풀기만 하죠.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이게 다 계산된 어떤 설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타 독특 차량들은 거기에 철이 씌워져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건요, 이런 기본기는 비싼 알루미늄으로 바디 프레임을 제작을 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교체가 만약에 필요할 범위들은 스틸로 저렴하게 구성이 돼서 디자인됐다, 디자인 조합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엔진의 구조는요 가운데로 구성이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엔진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시동을 걸거나, 얘는 휘발유기 때문에 진동과 소음이 현저히 낮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연기관은 전기에 비해서 진동과 소음이 추후에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흔들림과 소음에 대해서는 가운데 기준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덜하다는 거죠. 가운데 기준은 한쪽이면 치우쳐서 반동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당히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이쪽으로 두뇌가 있네요. 보시 제품을 사용을 했고,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이 차를 만약에 비가 많이 오는 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될 때 막 물이 막 차오르잖아요. 도강식으로 길을 건널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가능할지 흡입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 이쪽으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섰을 때 이쪽까지 거의 골반까지 올라오는 범위니까 자로 따졌을 때 여기 툴레에서 방송하니까 좋네요. 자도 바로 있고 90, 8, 90 정도 아니다. 그래, 안전상 얘기해 드릴게요. 70까지는 여기 안개등까지는 그래도 물이 차도 도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우리가 뭐 일상에서 물을 얼마나 건너겠습니까? 하지만 만에 하나 70cm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액 앞으로 전면에 위치되어 있고 워셔액 이쪽으로 넣으시면 되고, 휘발유 엔진이니까 뭐 요소수 그런 범위는 없다라는 것도 당연히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에코부스터 엔진 상당히 잘 나왔어요. 요즘같이 고유가 시대에 휘발유 엔진이 오히려 더 각광받는 또 시대가 됩니다. 이쪽으로 이제 배터리 점프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데, 이 케이스를 분리해서 본다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톡 넣고 12V. 그렇습니다. 다시 닫아 볼게요. 얘가 진짜 가벼워서 좋다. 자, 여기 이제 짐을 갖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일단 잠궈 볼게요. 잠그고 주머니에 키를 넣고, 제가 이 가운데일까요? 퀵. 가운데네. 가운데에서 넣고 닫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닫을 때는 만약에 짐을 꺼냈다 그러면 다시 킥. 잘 되네. 어우. 어딘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로 추측이 됩니다. 그냥 살짝 보여드리면. 그죠? 자, 하부는 나중에 조금 타시다가 겨울 오기 전에 언더코팅 한번 더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쪽으로도 가로 강성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틀림 방지에도 나름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추측이 되어 봅니다. 허벅지 튼튼하네요. 디퍼런셜 센터 이쪽이고 별도로 락도 체결되기 때문에 그런 면모에서는 단가적인 범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짐을 싣고 꺼내는 범위에서 여기 스크래치 나는 범위도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강화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또 되어 있네요. 아,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인데 이게 물로 씻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전면에도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기도 카메라 있고요. 아, 전면에는 없구나. 전면에는 보이진 않네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진입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짧죠. 여기 제 팔 끝에서부터 타이어까지 경사로는 다소 완만하지만 진입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턱이랑 웬만한 그 경사가 좀 심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앞 범퍼가 긁히거나 하부 보호 커버가 긁힐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탈각은 어떨지 뒤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배기 머플러 엔드 끝 팁이 있죠? 여기 기준으로 범퍼 끝에 한 이만큼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탈각은 다소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편이고요. 이 정도 진입각하고 이탈각이라면은 생활 속 오프로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범위는 크게 많이 없지만 웬만한 연석선 그리고 언덕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 차체에 자극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금 버튼을 한번 누르고 두 번 따닥 따닥. 너무 잘 걸린다. 그리고 다시 또 따닥을 한번 누르면 또 꺼지게 되고요. 괜찮네요. 오늘 포드 익스플로러 6천만 원대 풀옵션인 차량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패밀리 SUV에는 적합한 차량이 생각이 되고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가격 대비의 최대 옵션과 합리적인 어떤 내부 구성으로 모든 가족이 만족할 수 있는 차량으로 출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주행하는 모습도 한번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